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요, 상악동 누공 폐쇄술 이런 수술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쉽지도 않거니와 실패 확률도 높고, 환자분들은 하고 난 뒤에 말씀하신 대로 외형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이제 방법을 좀 달리합니다.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CGF 응용 이식이란 거래요. 상악동 내부에서 살짝 걷어서 들어 올리고 그 밑에다가 CGF라는 재료로 가볍게 막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뼈대 있는 치과 구강외과 전문의 김박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콧물과 코막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코 자체가 아닌 의외로 입속 치아에서도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치아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악동염, 부비동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만났습니다. 네, 또 찾아온 지우입니다. 또 찾아온 지우입니다. 코와 눈 주변에는 뼈가 비어있는 상악동, 전두동, 사골동 등의 부비동이 있는데요.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면 상악동염, 주변에 있는 부비동까지 염증이 생기면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악동염이나 부비동염이 생기는 이유는 부비동 내부의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순환되고 배출되지 않고 막혀 있기 때문인데, 의외로 일부는 치아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아가 원인이 되는 것을 치성 상악동염, 치성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증상의 원인이 치아 때문인지 코 때문인지 환자 스스로가 좀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자가 알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시게 되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면은 치과로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또는 코에서 불편감이 있는데 치아도 같이 아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치과로 오시게 되는데, 이렇게 급성으로 치아가 같이 아프지 않은 경우에는 알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비인후과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검사해보고 하시면 바로 아시나요? 바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바로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예전에는 그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굉장히 이비인후과 치료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치성 상악동염에 대해서도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료할 때 같이 치아 문제도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CT나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상악동에 함입이 되어 있다든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은 치과로 보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원장님, 그러면은 이비인후과에서 치과에 가보라고 해서 치과에 갔는데 치성 상악동염 진단을 받으면 이건 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치성 상악동염이라고 하면은 원인이 치아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원인이 되는 치아를 제거를 하는데, 상악동염이 만성적인 상태인지 급성 상태인지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급성 상태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하면은 상악동 내부를 치과에서 충분히 세척을 해냅니다. 그 후에 치아가 원인이었고 그 치아를 제거를 했으니 그 치아에서부터 상악동까지는 이제 구멍이 뚫어져 있을 겁니다. 그 구멍이 남게 되면은 그 구멍에서 다시 상악동에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구멍을 메꾸어주는 누공 폐쇄술이라는 걸 같이 하게 돼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급성일 때와 만성일 때 치료법이 달라지고 치료의 난이도도 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만 좀 들으면은 좀 무시무시한 수술 같은데 어떤가요? 좀 난이도나 이런 건 좀 어떤가요? 난이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메꾸려고 하면은 살을 당겨서 여기를 메꿔야 되는데, 상악동이 뚫려 있으니 내가 조직을 이렇게 당겨다가 막아도 위에서는 그냥 공기밖에 없잖아요. 염증성 공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뚫어진 게 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조직 이식을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 수술을 할 때 뺨 쪽에 있는 살이나 입천장에 있는 살을 좀 떼다가 붙이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아무래도 외형적으로 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연히 많이 생기죠. 환자 입장에선 되게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많이 생기죠. 맞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요, 상악동 누공 폐쇄술 이런 수술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뺨살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 이 뽑은 자리로 잔뜩 들어와 있든지 입천장 살이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뺨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게 들어오고 입천장 살이 이중으로 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로테이셔널 플랩이라고 하는데 이게 살을 점막을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서 살을 완전히 다 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떼가지고 밑에서 혈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돌려서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건데 이게 쉽지도 않거니와 실패 확률도 높고 환자분들은 하고 난 뒤에 말씀하신 대로 외형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이제 방법을 좀 달리 합니다.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CGF 응용 이식이란 거래요. 응용 이식을 하는데 살을 그렇게 잔뜩 다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상악동 내부에서 살짝 걷어서 들어 올리고 그 밑에다가 CGF라는 재료로 가볍게 막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줘서 틀어막고 있습니다. 원장님, 치성상악동염을 치료하면 축농증이 다 사라지는 건가요? 원인이 되는 자리를 없애고 안쪽에 남아있던 염증들을 다 씻어내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없어져야지 되겠죠.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고 상악동 누공도 폐쇄를 했지만 고름이 계속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상악동에는 중비도라는 코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수술을 했다고 해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물질이나 액체 같은 것들이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겠죠. 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악동 수술을 했을 때는 이비인후과랑 협진을 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중비도가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다면 중비도를 여는 내시경 수술 같은 거를 해서 같이 치료를 하면은 축농증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치성, 상악동염, 부비동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뼈대 있는 치과 구강외과 전문의 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